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원에서 2번 탄핵을 당하는 최초의 대통령이 될 게 거의 분명하고 임기를 끝내고도 탄핵 재판을 받을 게 거의 확실해졌습니다. 그러나 연방 하원이 이번 주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한 뒤에 상원에 보내는 건 연기할 예정입니다. 탄핵 목적이 자리에서 쫓아내는 게 아니라 앞으로 대통령에 출마할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로서는 탄핵도 수정헌법 25조도 사임도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에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사당 난입 사건 전후로 의회 경찰국이 국방부와 국토안보부에 방위군 배치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고 사임한 의회 경찰국장이 밝혔습니다. 의사당 난입 폭도들에 대한 관대한 경찰 대응은 노예제 당시에 시작된 경찰의 백인 보호 현상 유지 때문이라는 지적이 강합니다. 세계 최대의 호텔 체인을 비롯한 대기업들이 공정한 선거 결과를 부정한 공화당 정치인들이 민주주의를 무시했다는 이유로 그들에게 기부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기금 모금 창구였던 스트라이프가 의사당 반란 이후 트럼프 캠페인으로 들어가는 기금 접수를 받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주말 트럼프 대통령을 퇴출시킨 트위터의 대한 소셜미디어인 팔러가 오늘부터 접속이 중단됐습니다. 구글과 애플의 앱 다운로드 중단에 이어 서버인 아마존이 서비스 중단을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중앙정보국장 자리에 33년 외교 베테랑인 전 국무부 부장관이 지명될 예정입니다. 윌리엄 번스 지명자는 공화 민주 5명의 대통령 아래 여러 포지션에서 일했습니다. 민주당 정치인들이 바이든 인수팀에 국무부 인선에서 인종의 다양화를 요구하라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현재 백신 접종 등에서 아웃 오브 컨트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오늘 미국이 1월 11일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임기는 아흘에 남았습니다. 탄핵이냐 수정헌법 25조를 발효해서 대통령을 쫓아내고 부통령이 대통령 자리를 며칠 동안만이라도 지키느냐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예전에 리처드 닉슨이 그랬었던 것처럼 사임을 할 것인가 이 세 가지는 일단 오늘 현재로서는 이변이 없는 한 일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동안 대통령이 해왔었던 모든 일에 대한 면죄부를 준다던가 이렇게 덮어버린다던가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우선 앞부분에 이 내용을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원에서는 수정헌법 25조와 탄핵을 거의 그 동시에 추진해 나가는 형태입니다. 왜냐하면 날짜가 아흘에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원에서 탄핵 초안이 탄핵 말하자면 문안이 발표가 됐고 그리고 이제 하루 시간을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줍니다. 부통령이 수정헌법 25조를 발동을 해서 이제 본인이 장관들을 소집을 해서 대통령이 도저히 그 대통령을 안전하게 이 직무를 하지 못할 상태이기 때문에 본인이 대통령직을 얼만큼 남는 것 이것을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결정하지 않는다면 수요일쯤에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날짜를 박진 않았지만 수요일쯤에 하원에서 이 탄핵 말하자면 결의안이 투표가 돼서 탄핵안이 투표가 돼서 통과될 게 확실합니다.
민주당이 뭐 민주당으로서는 만장일치를 원하고 있지만 만장일치가 될지 아니면 한두 명 이탈표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원에서의 탄핵안은 과반수만 통과하면 되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공화당이 설령 협조를 하나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될 일이고요. 그러나 이제 이 탄핵안 에 대해서 뭐 상원으로 보내고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수정헌법 25조는 어떻게 되냐면 아직까지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수정헌법 25조를 원하지를 않는 것으로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장관 2명만 사임한 것이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의 여러 장관들이 지금 장관이 아니라 상원의 인준을 받은 대행 체제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장관 대행이 수정헌법 25조에 대해서 본인들의 의견을 제시할 만한 권한이 있는지 이것도 지금 문제고요. 그래서 아마 수정헌법은 안 될 것 같다. 그리고 설령 수정헌법이 25조가 이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마음을 바꿔서 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하면 그때는 상원과 하원이 다 3분의 2 정도가 투표를 해줘야지만 이게 되기 때문에 거의 지금으로서는 공화당이 좀 할 리가 없는 것 같고요. 해서 좀 안 돼 보입니다. 그래서 탄핵에 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를 동시에 그 준비를 하는 겁니다. 하원 낸시 펠로시 의장이 탄핵에서는 이미 하원에서 한번 탄핵을 당했고 상원이 재판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공화당이 다수당인 상원에서 이것을 대통령을 살려줬는데 이번에 하원에서 탄핵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탄핵의 목적은 두 가지인데 두 가지 가운데서 뒷부분이 더 중요하고 이 두 가지 모두를 상원에서 다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대통령을 쫓아내는 건데 이거는 거의 그 시간상으로도 맞지 않고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도 이 상원에서 하원에서 이번 주에 통과시킨 탄핵안을 상원으로 보내서 상원이 이제 그 서로 심의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대통령이 임기가 끝나고 나서도 계속될 수 있습니다. 목적 자체가 대통령 자리에서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공직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2024년도 공직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해서 오늘 일단 하원에서 탄핵안 내놓는 것을 보면은 그 내용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선거 결과를 부정하고 합법적인 공정한 선거 결과를 부정하고 뒤집기 위해서 로컬 관계자에게 부정을 저지르라고 종용했다가 한 가지입니다. 여기에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던 그 조지아주의 검사 이름이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요. 마크 박인가요? 박병진 씨. 박병진 그 검사에게 전혀 한 번도 네버 트럼프가 그쪽에 있다. 풀튼 카운티, 애틀란타를 포함한 여기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하면서 월스트리트저널이 주말에 보도한 것 보니까 이 박병진 검사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을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을 또 지지했었고 초기에 박병진 검사가. 그래서 그렇게 그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조사해 주지 않았다고 백악관에서 그를 해고하기를 원한다 하는 것을 통고를 받았답니다. 그러니까 통고받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해고되기 전에 사임한 거죠. 본인이 아침에 동료들에게 이메일로 예기치 않은 일로 내가 사임한다 했더니 지금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서 백악관에서 그렇게 해서 그랬다 하는 게 나오잖아요. 이러한 일들이 탄핵의 그 요인이 되는 겁니다. 로컬 관계자들을 종용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1월 6일에 있었던 의사당에서의 반란 내지는 반란이라고 말하기도 뭐예요. 왜냐하면 반란이라는 것은 국가가 폭정을 할 때 사람들이 그건 아니다 하는 게 반란인데 이 경우는 좀 다르잖아요. 바이든을 대통령으로 인준하지 말라는 압박을 하기 위해서 그것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선동을 했고 의사당으로 폭도들이 거의가 와이시였습니다. 백인들이 가기 전에 대통령이 가서 강하게 보여줘라 나도 갈게 하고 나는 가지 않았습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의사당으로 가라고 종용을 해서 사람이 지금 한 명 경관은 그 일 이후에 자살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6명이 모두 숨졌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하원에서 낸 그 안을 보니까 여러 가지가 적혀 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미국의 모든 중요한 제도를 국민들이 다 불신하게 만들었고, 뭐 연방 수사국, 중앙정보국, 군, 법무부, 연방 판사, 뭐 기타 등등 본인이 원하지 않는 과학자들의 그룹도 마찬가지고 보건 관계자들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또 들어 있습니다. 아주 개방적으로,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본인의 가족이 자신이 대통령이 돼 있을 때 돈을 벌게 한 이런 여러 가지, 간단히 한마디로 말해서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국정 운영을 믿고 본인은 본인이 원하는 것을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믿으면서 시스템을 믿지 않고 헌법을 따르지 않았다. 이게 지금 그 하원에서의 탄핵안의 이유입니다. 그런데도 2024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당선 가능성이 있으니까 나중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탄핵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경우에는 2024년도에 본인이 출마하기를 원하는 공화당 정치인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이번에 4년을 지내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옆에서 내가 좀 이득을 보지 않을까, 햇살을 받지 않을까 해서 햇살을 받았던 사람들도 많죠. 그리고 나니까 당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겁니다. 공화당이 지금 미국이 트럼프당, 공화당, 민주당으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물론 무당파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공화당으로서도 안 되겠다. 우리가 4년 뒤에 재집권을 하려면 트럼프라는 사람을 제거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공직에 출마하는 것을 자격을 박탈하는 것의 기준은 어떤가? 헌법에는 이게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다는 거예요. 탄핵의 경우는 하원은 과반수가 정치인들이 찬성하면 되고 상원의 경우는 3분의 2인데 이것은 대통령을 쫓아낼 때 첫 번째 케이스일 때 그렇고 다음에 공직자에 출마하는 자격을 박탈하는 것에는 이게 3분의 2여야지 되는지 과반수여야지 되는지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답니다. 그래서 이제 헌법학자들이 이 해석이 그 분분한 건데 지금으로서는 과반수만 돼도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도에 다른 공직자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이 상원에서 막을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공화당에서는 가장 공개적으로는 엘라스카가 지역구인 리자 머코우스키 의원이 뭐 찬성한다고 했고, 그리고 이제 임기가 끝난, 뭐 은퇴하는 이런 공화당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부담이 좀 없잖아요. 그 톰리 같은 펜실베니아의 상원의원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 사람은 대통령이 사임해야지 된다고는 하지만 또 뭐 얼마 임기도 남지 않았는데 뭐 더군다나 사임하고 난 뒤에 탄핵까지야 또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밋 럼니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 네브라스카의 그 벤 세스 의원 같은 경우는 탄핵에 찬성표를 던질 수도 있고요. 그에 비해서 공화당은 계속 분열입니다. 케빈 맥카티 공화당 그 하원 원내대표는 만약에 대통령을 탄핵하면 나라를 더욱 분열시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그 하원에서 결의를 하고 나서 하원의 넘버 3맨이 얘기를 했습니다. 한 100일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100일쯤 뒤에 상원으로 이 안을 보낸다. 왜냐하면 그 3개월 동안의 경제 문제, 지금 $2,000 국민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뒤에 논의해도 2024년까지는 한참 남았으니까 괜찮다 해서 현재로서는 한 100일 정도 뒤에 보낸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의회에서 상원에서조차 통과가 돼서 상원에서 통과가 되려면은 쫓아내려고 하는 데는 상원의원 공화당 의원이 한 17명 정도는 가담을 해야지 되지만 쫓아내기만 하는데 과반수라고 해석이 나오면 민주당 의원만으로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서두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 일이 있은 뒤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또 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경우는 거의 연방 대법원에 가면은 연방 대법원이 큰 문제, 탄핵 같은 것은 의회에서 결정한 대로 아마 판결을 내릴 것 같다 하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그 영국의 그 이코노미스트가 좀 멀리서 보니까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정치에서는 그렇게 돼야 할 일이 현실에서 반대로 나오는, 그렇게 되지 않는 게 많다. should가 반드시, should와 will은 별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임하는 일 없고 대통령이 사임하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뭐 여러 가지 지금 일주일 동안의 스케줄을 꽉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사임하는 일이 없고 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이런저런 이유로 25조 안 할 것 같고 하니까 이 탄핵도 임기 전에는 절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심지어는 민주당에서도 이탈표가 보수적인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 사이에서는 나올 수도 있고, 공화당이 무엇보다도 분열됐기 때문에 서로를 비난한다. 예를 들어서 테드 크루즈 텍사스가 지역구인 상원의원 같은 경우는 대통령 그렇게 싫어하다가 또 대통령도 테드 크루즈 아버지가 뭐 누구누구 암살의 뒤에 있다 뭐 이런 음모론을 퍼뜨리고 그랬었는데, 그러면서도 그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기반의 표는 가져가려고 이번에 그 바이든 인선에 반대한다라고 그 폭도들이 폭동을 저지르고 난 이후에도 의회에서 연설을 했는데, 이런 테드 크루즈라든가 아니면 미주리주의 초선 의원인 그 하울리 의원 같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런 사람들 공화당 내부에서도 사임해야지 된다, 이건 너무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있고, 서로 이렇게 케빈 맥카티 하원의 원내대표처럼 이게 점점 우리 공화당 내에 분열되면 안 되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겁니다. 또 있죠. 마르코 루비오 같은 경우도 폭력 사태에 대해서는 비난하면서 대통령은 비난하지 않거든요. 이런 공화당의 묘한 모습, 오늘 아침에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트윗을 했는데 처음입니다. 1월 6일이었고 오늘이 1월 11일입니다. 사람들이 숨지고 세계에 정말 세계를 놀라게 한 그런 모습을 의사당, 점거 등으로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많았어요. 음모론자들이 많았고 보여줬는데 아무 말 하고 있지 않다가 퍼스트 레이디가 숨진 사람, 희생자, 폭력에 대해서는 정말 비난 비슷하게 했는데 폭력을 조장한 사람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공화당의 입장도 이렇게 어정쩡하게 폭력은 비난하면서 대통령을 비난하지 않는 것, 이게 공화당을 더욱 힘들게 한다는 지적도 있는데, 어쨌든 사임도 아니고 수정헌법 25조도 아니고 지금으로서는 탄핵이 당장 일어나는 것도 아니라는 게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 점입니다. 지금으로선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게 이번 주 일요일 17일에 다시 한번 대규모 시위 같은 것을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룹이 벌인다고 하고요. 첫 번째에서 실패하면 두 번째에서 나름대로 성공할 가능성도 높죠.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는 의사당 앞에서 국민 화합을 생각하면서 취임식을 그곳에서 하겠다고 하고, 그러자니 경비는 더욱 강화돼야지 되겠죠.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 회사 코지다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한국 쌍방울이 만든 최고의 KF94 방역 마스크 트라이를 미주 최초로 출시한 한국 홈쇼핑 공동펀입니다. 잠시 뒤에는 미국 뉴스를 대체로 한국이 인원이 많으니까 한국에서 번역된 것을 통해서 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접하시지 못하는 그런 뉴스들이 있습니다. 잠시 뒤에는 미국에 특히 살고 있는 코리안 아메리칸이라면 왜 의사당에서의 폭도를 진압하는 것이 그 정도밖에 안 됐을까 하는 것이 하루 지나면 어제보다 오늘 조금 새로운 것들이 더 보태지거든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럼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인가? 지금까지는 이런 문제들이 지적되지 않았는데
이걸 노예제와 연관시키는 한 교수의 컬럼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잠시 뒤에 전해드리고 그리고 국방부하고 국토안보부에서 방위군 보내달라고 했는데도 보내주지 않았다는 것 아니겠어요?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의회 경찰국장 이름이 스티븐 선드라는 분. 전 같으면 의회 경찰국장 이름까지 제가 여러분들께 불러드릴 그럴 계기가 거의 없었을 텐데 혹시 제가 지난주에 방송하면서 그 워싱턴 DC 경찰국장이 사임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는가 모르겠어요. 워싱턴 DC 경찰국장이 아니라 의회 경찰국장입니다. 의회에도 경찰국이 의회 경관들이 있고 워싱턴 DC에 있고 뭐 또 연방에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의회 경찰국은 260명이 있고 또 1년의 예산이 한 그 4억 달러나 되기 때문에 보스턴 경찰국보다도 더 큽니다. 그런데 이 스티븐 선드 경찰국장이 뭐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들이 사임해라. 왜 그만큼밖에 막지 못했는가 해서 지난 목요일에 사임을 한다고 발표를 했죠. 그리고 나서 워싱턴 포스트와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이 일이 1월 6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부터 지난해부터 계속 1월 6일에 모이라 해서 뭐 팔러도 지금 접속 안 돼요. 오늘은 이런 곳을 통해서 계획을 하고 무장을 하고 그쪽에 들어가서 의사당을 뭐 점거하고 기타 등등 계획들을 세웠었죠. 그런데 이 의회 경찰이 시위가 있기 전 그리고 시위가 이미 폭력으로 반란으로 변한 폭동으로 변한 그 이후에도 적어도 6번을 국방부와 국토안보부에 빨리 방위군을 보내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거부됐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5시 40분에야 방위군이 도착을 했습니다. 5시 40분이면 워싱턴 DC의 이제 시장이 통행금지를 발효하기 20분 전이었어요. 6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통행금지를 발효를 했죠. 그래서 이 경찰국장이 사임은 했어요. 왜 이런 얘기를 했느냐면은 어떤 형태로 얘기를 했냐면 의회 경찰국에 경찰국장이 있고 또 군인이 있어서 뭐 병장 이 정도 되나 봐요. 상원과 하원에도 역시 그 담당하는 병장들이 있는데 하원의 병장이 의회 경찰국장에게 아무래도 이것은 너무나 대규모고 이러이러하고 터프하고 뭐 총 같은 것도 관련이 될 수 있고 하니까 미리 군대 병력을 요청하는 게 좋다라는 그 제안을 해서 의회 경찰국장이 그런 형태로 국방부와 국토안보부에 요청을 했는데 거부당했답니다. 그리고 하원의 이 병장 담당자와는 달리 상원의 병장은 거부를 했답니다. 의사당에 군인들의 모습이 있는 것이 영 꺼름칙하다고. 근데 지난 6월 달에요. 지난 6월 달에 블랙 라이브스 매터 5월 25일인가에 미네소타에서 9분 동안이나 목 졸려서 흑인 조지 프로이드가 백인 경관에 의해서 숨지고 난 뒤에 그 당시에는 굉장히 평화적인 시위였어요. 워싱턴에서. 그 시위대 앞에 유니폼 딱 입고 경관들이 유니폼이 아니라 군복들 입고 완전히 무장한 채로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모습이 싫다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달라진 것은 시위대가 거의 백인이고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 사람이고 당시에는 흑인과 유색인종이 많았죠. 물론 백인들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임한 의회 경찰국장이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더군다나 1월 20일에 대통령 취임식이 있고 1월 17일에 또 대규모로 모인다고 하니까 라고 얘기를 했고 국방부에서는 지난주에 의회 경찰국이 요청한 적 없다고 했거든요. 저도 그렇게 보도를 봤거든요. 그런데 조사를 하겠죠. 지금 조사하는 중이고 의회 경찰국 말이 맞는가? 국방부의 대변인이 그 당시에 밝힌 말이 맞는가? 의회 경찰국장은 이제 사임을 한 뒤에 자유롭게 얘기를 하는 곳에서 적어도 6번을 요청했는데 거부를 당했고 20분 전에야 통행금지 그때서야 이제 그 방위군이 왔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참 아이러니죠. 미리부터 준비를 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 의회 경찰국장과 의회 의사당의 하원의 병장은 두 사람은 사임했어요. 그리고 그게 흉하게 뭐 이렇게 얘기한 그 상원의 병장은 아직까지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주지사를 했었던 아놀드 슈와츠네거가
오스트리아에서 자랐잖아요. 그 당시에는, 지금은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지만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될 때 로널드 레이건도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하고 나서 대통령이 됐고 했기 때문에 아마도 아놀드 슈와츠네거가 캘리포니아에서 아주 그 주지사를 잘해서 대통령 후보가 된다면 미국 사람들은 그때는 다른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도 대통령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의 시험대가 될 것이다 라고 많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사라졌지만 이 사람이 뿌리 자체가 오스트리아고 아버지도 나치당과 연관이 있었고 했기 때문에 그냥 막연히 들은 게 아니라 forced hand로 이런 나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도 하고 뭐 어느 정도의 경험도 하고 한 사람이죠. 해서 1월 6일에 의사당에서 있었던 그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음모론자들이 대부분이었고요. 큐아논 믿는 사람들, 선거가 부정선거다라고 하면서 그런 사람들의 이 의사당 공격을 1938년도에 나치가 유대인을 공격한 그 크리스탈 나우트가 있잖아요. 그 크리스탈 나우트의 비유를 했습니다. 크리스탈 나우트 그때는 그 나치가 독일의 유대인들의 가게를 다 찾아다니면서 약탈하고 불 지르고 했었잖아요. 거기에 비유를 했어요. 그 비디오로 비유를 했고 그리고 비디오로 발표를 하기 며칠 전에는 그 이코노미스트의 아놀드 슈와츠네거가 기고문도 뭐 비슷한 얘기였습니다. 기고문도 보냈었는데 이 사태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의 입지가 굉장히 좁아져서 그것도 임기 얼마 남겨놓지 않고 이렇게 빨리 힘이 빠져나가는 것도 처음 봅니다. 서부 지역에서도 그렇고 공화당 내부에서도 그렇고 의견들이 많이 그 엇갈리면서 미래의 공화당에 대해서 자성 같은 것을 하겠죠. 그리고 그날 의사당에 가고 했었던 사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전부 비디오에 인스타그램에 본인들이 올렸기 때문에 또 하나는 마스크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신원 확보가 아주 쉬웠습니다. 본인들이 증거를 다 남기고 다녔어요. 낸시 펠로시 컨퍼런스 룸에서 랩탑도 훔쳐가고 낸시 펠로시 무슨 뭐 다른 기구들도 훔쳐가고 셔츠 큐안한 셔츠 입고 음모론 뭐 이런 것들을 다 했기 때문에 지금 뭐 거의 100명 정도는 FBI가 체포됐는데 보니까요. 워싱턴까지 왔는데 그 사람들이 테네시에서 플로리다주에서 뭐 어디에서 막 다른 시골 지역에서 많이 온 그런 사람들이고요. 또 일부는 일자리도 잃었습니다. 이미 회사에서 그것을 알고는 해고시켜 버렸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었을까? 의회의 경찰국장이 예를 들면은 방위군을 보내달라고 했는데도 보내주지 않았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에 대해서 잡지 애틀란틱에 이분이 캘리 카터 잭슨이라는 그 웰슬리 칼리지의 아프리카나 스타디즈의 교수입니다. 이분이 제법 길게 글을 쓰셨는데 저는 비교적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스테이터스 쿼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현상 유지였기 때문에 블랙 라이브스 매터 평화적인 시위대에는 처음부터 체류가스 쓰고 고무총 쏘고 겹겹이 막 둘러싸여 있고 그때 무시무시했었잖아요. 뭐 시위가 시작되기 전부터 미리 스탠바이.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고 막 압도해서 금방 문을 열어줘 버리고 그럴 수밖에 없었고 이게 왜 일어났는가? 현상 유지, 백인 우월주의자들 보호, 백인 보호. 이런 것 때문에 그랬다는 얘기거든요. 경관들도 지금 50명 이상 다쳤어요. 사망자도 2명이 있지만 미국이 이 12월 달부터 이미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12월 달에도 한번 폭력적인 그런 시위가 있었잖아요. 그런 게 계속 팔러라든가 갭이라든가 대한 뭐 우파 내지는 극우 매체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1월 6일을 기획하는 것을 계속 그 사이트에서 서로들 의견을 주고받고 아이디어를 뭐 연결하고 했는데도 백인이기 때문에 시위가 평화로울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건 너무 나이브한 거죠. 그렇죠? 그렇다기보다는 그리고 이미 등장을 할 때 이 사람들이 남부연합기는 아직까지도 백인 우월주의의 상징으로 많이 그 생각들을 합니다. 남부연합기와 트럼프기와 심지어는 뭐 나치 문장 같은 것도 가지고 그렇게 갔는데도 이것을 그냥
그 평상 유니폼 차림으로 이렇게 있었어야지만 됐는가? 왜 그랬는가? 이 교수는요, 1700년대 노예제에서 찾고 있습니다. 1700년대 노예제에 있었을 때, 그때 이제 1850년도, 뭐 캘리포니아 만들어지고 그럴 때네요. 그때 이제 노예제 무슨 법이죠? 도망자 노예법이라는 게 만들어졌답니다. 도망자 노예법이라는 게 뭐냐면은 조선시대에 노비가 도망가면은 그 노비를 찾아서 주인에다 가져다 가지고 돈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형태로 미국 경찰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도망가는 노예를 백인 노예주를 위해서 잡기 위해서 백인 노예주를 보호하고 도망가는 노예를 잡는 그런 경찰 역할 같은 것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이제 재산으로 하는 거잖아요. 재산이 분실됐다 하면서 분실된 재산을 찾아오는 거잖아요.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고, 노비를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고 거적더기에 막 감아서 때려서 죽이듯이 그런 형태로, 거기서부터 미국 경찰이 출발이 됐기 때문에 미국의 경찰 시스템은 백인은 보호하고 흑인은, 유색인종은 잡는, 그 오랜 전통이 그 스테이터스 코, 현상 유지로 지금까지도 이어진다는 겁니다. 뉴욕의 그 경찰국에서 블랙 라이브스 매터에 대해서 얼마나 그 잔혹하게 그 경찰국이 그 당시에 진압하고 했던 거 한 것에 대해서 111페이지짜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 보고서에 보면은 5월 25일이 백인 경관에 의해서 9분 동안이나 목 졸라서 숨진 조지 플로이드 사건이 미네소타주에서 일어났는데, 그 이후에 정말로 그 블랙 라이브스 매터의 시위에 관한 대응, 물론 부분적으로는 과격한 시위도 오레곤주, 포틀랜드 이런 데서 있었지만, 정말로 워싱턴 DC에서는 평화적인 시위에 대통령이 나가신다, 길을 비켜라, 최루가스 미리 쏘고 했었던 일, 기마병이 막 다니고 하는 거 우리 텔레비전에서 다 봤잖아요. 이번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뭐 무섭게 등장을 워싱턴에 하는데도 조용하게 대처하려다가 완전히 초반에 한 뭐 10몇 분에 압도당해 버리고 그야말로 도둑을 받아들인 그런 형편밖에 안 되는데, 이 조지 플로이드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블랙 라이브스 매터 시위가 일어나기 전에 한 달 전인 4월 3일에 미시건주에서의 완전히 그 전쟁터에서 쓰는 장총을 들고 미시건주 주정부 청사를 들어갔었던 백인 그룹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저도 그 당시에 보도를 해드렸어요. 그때 백인 그룹들이 미시건주에 들어간 것은, 미시건 주지사가 그때도 지금도 민주당이에요. 여성 뭐 떠오르는 민주당의 스타라고도 볼 수 있고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도 많이 퍼지니까 스테이 앳 홈 정책을 시행을 했더니, 스테이 앳 홈은 무슨 스테이 앳 홈 하면서 마스크 쓰지 않은 무장한 사람들이, 그게 이제 총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법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완전히 활개짓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체포된 사람이 2명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백인과 백인이 아닌 다른 유색 인종의 시위 내지는 모든 그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경찰이 대응하는 방식이다. 1700년대 노예제가 있었던 그때부터 시작한 백인을 보호하고 다른 유색인종을 억압하는, 그때의 유색인종은 물론 흑인이 됐습니다만, 이런 그 스테이터스 코, 현상 유지에 따라서 이렇게 됐다라고 웰슬리 칼리지의 아프리카나 스타디즈의 켈리 카터 잭슨 교수가 잡지 그 애틀란틱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첫 번째 아프리칸 아메리칸 연방 상원 의원이 나왔고, 조지아주에서 첫 번째 유대계 연방 상원 의원이 조지아주에서 나왔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미국의 미래에는 밝게 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두 사람은요, 아직 조지아주에서 인증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 과정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상원 업무를 보지 못하고, 어제 그래서 그 워넉이죠. 그 레이첼 워넉,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 목사 출신의 이 목사가 어쩌면 마지막 설교였는지도 모르겠네요. 어제 그 교회에서 설교하는데 역시 이 의사당 그쪽에서의 폭동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잠시 뒤에는 대통령의 힘이 이렇게 빨리 빠지나요? 모든 소셜미디어가 다 대통령을 거부했고요. 그리고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룹들에 대해서도 많은 그 소셜미디어들이 거부하고,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스포츠계까지 이런 일들이 퍼지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금요일에 이제 오늘의 미국 끝나고 나서 트위터가 그 대통령의 어카운트를 완전히 없앴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 어카운트 찍어보면 아무 얘기도 그전에 것도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런데 뿐만이 아니라요. 거의 모든 소셜미디어에서 다 트럼프 대통령이나 아니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이 지냈던 그런 뭐 음모론자 뭐 개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어카운트를 지금 다 지우고 있거든요. 큐아난과 연관된 뭐 예를 들면 레딧 뭐 너무 많은 분들이 아시지 못하는 이름도 많이 있는데요. 뭐 인스타그램, 스냅챗 같은 데는 흔히 아실 테고 틱톡도 그렇고 또 디스코드라는 데도 있고 스트라이프 핀테레스트 이런 많은 곳들이 다 지금 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1월 6일 그 이후에 많은 대통령이라든가 아니면 대통령과 연관된 그런 그룹과 개인이 폭력 같은 것을 퍼뜨리기 때문에 그 회사들의 정책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자면 제가 마이크가 있어야지 방송을 하잖아요. 메가폰을 뺏긴 셈이 되죠. 물론 본인이 새로 회사를 차린다던가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팔러 같은데. 팔러는 그런데 트위터의 대안인데 금요일에 말씀드렸었잖아요. 팔러는 주말에 애플과 구글이 그 휴대폰에서 팔러 앱을 다운받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에 아마존은 말하자면 호스팅과 같은 거예요. 크라우드 서비스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앱은 있어도 기존의 앱 있으신 분들은 가지실 수 있거든요. 새로 앱을 다운로드 받지 못하는 것이지. 그런데 앱이 있어도 누군가가 호스팅을 서비스를 해줘야지 그게 되잖아요. 지금 아마존이 안 한다 해서 중단됐고요. 아마 새로운 길을 찾겠죠. 시간이 얼만큼 걸릴지, 며칠 걸릴지, 얼만큼 걸릴지 모르지만 찾겠지만 이 팔러라는 곳을 누가 만들었냐면 2018년도에 27살의 어떤 남성이 만들었는데 네바다에서요. 유니버시티 오브 어디를 나왔던가요? 중부, 중서부 어느 대학교를 나와서 아무튼 젊은이인데 어떠해서 아주 그 묘하게 와이프를 만나서 그 와이프가 러시안이에요. 러시아 가서 여행도 많이 하고 그리고 그 와이프네 집안이 거의 그 러시아 정부와 아주 그 밀착된 집안이고 팔러의 돈을 누가 댔느냐면은 브레이트바트 그 우파 매체 브레이트바트에 지금 돈을 대고 있는 가문이 멀서 가문이 됐거든요. 딸 아버지 그 로버트 그 멀서의 딸인 그 레베카 멀서가 됐고 하니까 27살의 존 매트네요. 존 매트는 유니버시티 오브 덴버를 나왔네요. 당장 돈 버는 것은 급하지 않아요. 뒤에 이렇게 든든하게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그 팔러 같은 데가 셔네니티도 몇백만 명, 760만 명 정도 팔로워가 있고 터커 칼슨도 440만 명. 또 대통령을 굉장히 강하게 그동안 그 탄핵 재판 때 방어했었던 데빈 누네스 이런 사람들, 사우스다코타의 주지사 같은 사람들이 그 팔러를 하고 있고 가장 팔러가 싫어하는 사람 가운데 팔러가 싫어하는 게 아니라 다른 그 매체에서 싫어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리누드였죠. 리누드라는 대통령 변호인이 마이크 펜스를 교수형에 처해야 한다던가 이런 가짜를 많이 퍼뜨려서 어카운트 중단되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어쨌든 팔러 자체가 지금 오늘 접속이 안 됐고 지금도 안 되고 있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JP 모건 체이스 앞으로 6개월 동안은 민주공화 다 양당의 정치 기부금 안 하겠다. 1월 6일 사건 이후에 보스턴 사이언티픽 여기 아주 근사한 로봇 많이 만드는 회사고 의료기구도 많이 만들고 하는데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회사들은 Citi, 메리엇 인터내셔널이 메리엇 호텔이 세계에서 가장 큰 호텔 체인이잖아요. 또 블루크로스, 블루실드 이 보험회사 이런 데는 정치인 가운데서 합법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그것을 거부한다고 의회에서 139명의 공화당과 또 하원이요. 상원에서 8명의 의원들이 그거를 막아본다고 이의 제기했었던 이런 의원들에게는 그 회사는 정치기금을 주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PGA가 2022년도에 내년이었네요. 원래 내년에 트럼프 대통령의 버지니아에 있는 골프코스 이름이 뭐죠? 트럼프자 붙었겠죠. 그 골프코스에서 맞죠?
네. 트럼프 내셔널 골프 클럽이요. 거기서 이제 PGA 투어를 하려고 한 것을 취소한다고 비디오로 발표를 했습니다. 역시 1월 6일 대통령이 그 배후에 있다고 선동을 했다고 그게 너무 증거로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PGA의 임무라던가 아니면 이미지하고 맞지 않는다 했더니 트럼프 재단이 이 자선 사업하는 재단 아니고 돈 버는 회사예요. 재단이에요. 여기서 아니 계약을 하고 계약을 깰 수가 있느냐고 엄청 지금 불만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뭐 PGA가 처음이 아니잖아요. 골프 2015년도에도 멕시칸들에게 아주 험한 말하고 했었을 때 우리와 맞지 않는다 해서 그랜드슬램 오브 골프 그때도 취소한 적이 있고요. 잠시 뒤에 새로운 행정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시간이 얼마 없네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베테랑은 베테랑인데 정보 사이드의 베테랑은 아니네요. 외교부에서 33년을 일해서 뭐 외교관도 지냈고요. 요르단과 러시아 대사도 했고 윌리엄 번스를 CIA 국장으로 지명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바마 시대에는 국무부의 부장관을 했고요. 뭐 그 전에 5명의 공화당과 민주당 대통령 아래서 여러 이렇게 외교 관계 문제를 일을 했고 이란의 핵 협상을 할 때도 관여를 했었습니다. 국무부 부장관이었었으니까요. 그래서 외교관이 정보국장이 되는 것은 처음이고요. 이로써 이제 마지막 바이든 행정부의 중요한 인선은 끝나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정치인들이 바이든 인수팀의 국무장관 지명자에게 특히 국무부의 인선, 특히 이제 외교관이 남아있잖아요. 외교관을 조금 다양한 인종으로 해달라라는 편지를 보냈는데 특히 이제 호아킨 카스트로와 지금 텍사스의 하원 의원이죠. 또 다른 의원들이 편지를 국무장관 지명자인 토니 블링켄에게 보냈습니다. 카스트로 의원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사람이 정책이다. 사람이 정책이다. 해서 트럼프 대통령 외교 정책 뭐 그런 사이드의 90%를 백인으로 채웠거든요. 보통 이제 외교관 하면은 특히 이제 대사 자리는 30% 정도는 정치적으로나 아니면 본인에게 기부한 사람으로 채우죠. 그런데 그게 특히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는 조금 심했고요. 바이든 당선자는 지금으로선 가능한 한 가장 적절한 사람을 배치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그렇게 배치한 게 44%가 되고 오바마 대통령은 30%. 그때 오바마 대통령 때 성킴 코리안 아메리칸이 대사로 됐었던 사람이잖아요. 아시안이 없어요. 에이시안이.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는 뭐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고요. 다른 인종들이. 해서 지난해에 189개국 대사가 있었는데 흑인이 3명, 히스패닉이 4명, 아시아는 뭐 없었다는 얘기가 되겠고 이런 것들을 바꿔달라 하는 게 민주당 측에서의 요구입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민주당 정치인들이에요. 가정법, 이민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우나 마사지 체어, 한인기업의 자랑 카우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TV, 한국 쌍방울이 만든 최고의 KF94 방역 마스크 트라이를 미주 최초로 출시한 한국 홈쇼핑 공동폰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미국도 지금 백신 접종 어떻게 하느냐 우왕좌왕하는데 프란치스코 교황의 개인 주치의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망해서 이번 주 안에 교황도 지금 접종받을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교황이 뭐 체포됐다 이런 얘기 다 가짜예요. 강혜실이었습니다.